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한국어 현대사 기출문제 46회부터 51회까지 같이 6회차, 6회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그 40회부터 45회까지 한번 풀어보시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게 또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대충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몸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46회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이거든요. 지금 새벽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 새벽? 새벽 맞죠? 그래서 목이 많이 아파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46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회의 몇 번이냐? 46번이네요. 밑줄 그은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민주당의 윤모선이 국회에서 208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 내각 책임제 헌법. 우리 이승만 정권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허정과도 정부가 3차 개헌을 하니까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 헌법이죠. 그러고 나서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잖아요.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찾아봅시다. 1번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은 이건 뭐 재헌국회가 한 일이니까 땡이고. 2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면 뭐랬어요? 유신 시절, 유신헌법이죠. 땡이고. 3번 2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 임기 2년은 이거는 그 5.10 총선거 한 다음에 재헌헌법 하에서 국회의원이 임기가 2년이었죠. 4번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당 창당. 이건 이승만 시절이죠. 1956년이죠. 5번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맞죠? 이게 정답이죠. 3차 개헌의 내용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양원제 국회. 네, 정답이잖아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를 골라라.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다. 쭉 읽다 보니까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이거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순서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이게 언제 들어오죠? 이거 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다 빠박난 뒤에 결국 유엔에 넘어가서 유엔에서 남북 총선거 하자 하고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서 위원단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위원단이 결국엔 북한에 못 들어가고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차 미소 공동위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사이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8번 가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이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 학생들이 일으킨 뭐겠어요?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죠. 부마 항쟁이 언제 왜 일어났죠? 부마 항쟁 딱 떠올리면 여러분 박정희 유신 시절 YH 무역 사건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YH 무역 사건 때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했고 그 일로 또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고 그래서 부마 항쟁이 터졌고 부마 항쟁 이후에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에게 총을 맞고 죽었다. 그렇게 유신이 끝났다까지 흐름을 기억하시라 했죠. 선택지를 봅시다. 1번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이죠. 부마 항쟁으로 유신이 끝납니다. 1번이 정답. 2번 시민군 조직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3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 이건 4.19 혁명이죠. 4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된 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교 수단 이것도 4.19죠.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선거가 실시된 배경. 대통령 후보들 사진이 있네요. 기호 1번 노태우, 2번 김영삼, 3번 김대중, 4번 김종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다 나왔어. 이거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6.29 선언이 발표되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전두환 그 다음 대선이죠. 봅시다. 1번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창당됐다. 이거는 이 선거 이후의 일입니다. 선거 이후의 일. 노태우 정권 시절이에요. 2번 국제통화 지금 배경을 묻는 거잖아요. 선거가 실시된 배경. 2번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받은 거는 김영삼 때고 3번 비상계엄의 발췌개헌 이거는 이승만 때죠. 4번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 이건 4.19 혁명 이야기고 5번 호원철폐 등을 내세운 시위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6월 항쟁 설명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마련한 정부의 통일 노력. 방송 3사 공동 특별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왔네요. 이거 김대중 때죠. IMF 이후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많아졌고 김대중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기억하시죠? 김대중의 통일 정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14 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이고요. 2번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입니다. 3번의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4번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합의 김대중 맞죠? 정답은 4번. 5번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공연단 교환은 전두환이죠. 그러니까 그 정답은 4번인데 건설에 합의했다. 조성 합의 이거는 김대중이고 실제로 착공 건설은 노무현이라고 했었죠. 자, 50번까지 끝났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풀면 풀수록 쉬워지죠. 47번 가겠습니다. 47번이래. 47회로 넘어가겠습니다. 47회도 46번부터 시작을 하네요. 46번.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하려고 광화문에 세운 조형물. 100억 달러 수출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죠. 박정희 시절입니다. 이 100억 달러 수출된 게 제가 태어났던 해 1977년입니다. TMI네요. 박정희를 찾으면 됩니다. 1번 OECD 가입은 김영삼. 2번 미국과 FTA 체결은 노무현. 3번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했다. 이건 박정희 맞죠? 정답 3번.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다 보니까 이 YH 무역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4번 금융실명제 실시는 김영삼. 5번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대중이죠.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생겼다고 제가 이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이 문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좀 특이했죠. 이게 그 한 개의 사료에다가 그 두 문제가 있었던 47의 문제였어요. 47번 문제부터 볼까요? 기억 기구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뭔지 봅시다. 가 사료를 보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이것. 조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이것.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여러분 신탁통치가 결정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있죠? 미소공동위원회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억은 뭐야?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힌트도 나와줬잖아요. 선택지 한번 보죠. 1번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이거는 5.16 군사정변 직후에 박정희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거고요. 2번 정치인 활동 규제, 언론 통폐합. 이거는 전두환의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일들이죠. 3번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한 건 이거는 뭐 유신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4번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거 조선인민공화국이 북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운형이 만든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죠. 물론 미 군정에 무시를 당하긴 하지만 지금 위원회 찾는 문제잖아요. 5번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논쟁하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맨날 그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빠박났다 뭐 이야기만 했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5번 선택지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협의할 단체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두고 논쟁을 하다가 빠박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협의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협의의 대상조차 정하지 못한 거니까. 이 협의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하다가 빠박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보죠. 48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방금 가는 봤잖아요. 가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 나 사료는 뭔지 볼까요? 자, 기억. 미소 공동위원회가 난관에 봉착했다. 결국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나의 기억은 2차 미소 공동위원회죠. 나의 기억은. 아무튼 유엔 총회에 넘기기로 결정된 그런 사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의 일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나 또는 뭐 좌우 합작이나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미소 맞아요. 그것들 중에 나올 것 같아요. 1번 김규식의 남북 협상은 유엔 소총회까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한 단독 정부 결정난 후고 2번에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 이후의 일이고요. 3번에 좌우합작위원회 맞네요.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이게 정답이죠. 4번 농지개혁법도 정부 수립 이후고
5번에 5.10 총선거 실시.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죠. 우리 이제 정부 수립 과정도 너무나 자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으실 겁니다. 자, 49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총선 이후의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제1야당이다. 여당인 민정당에 반발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 김대중과 김영삼이 힘을 합쳐서 정권에 대항했어. 이거 언제죠? 전두환 때죠.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 만들어서 민주화운동하고 신한민주당 만들어가지고 총선도 이기고 전두환 시절이고 1987년 6월 항쟁 이전의 일입니다.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1번 의원내각제 개헌은 이거는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정부 때 일이고요. 땡. 2번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때니까 땡. 3번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된 건 1980년 5.18의 배경이고요. 4번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이게 맞죠?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의 신한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그래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긴급조치 철폐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에 대항한 것이다. 땡. 자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 땡땡 정부의 정책. 첫 번째 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 설치, 과거사정리위원회. 이거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찾아봅시다. 1번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2번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3번에 14남북 정상선언 김정일. 이거는 김정일과 노무현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우리 노무현 찾는 거 맞죠? 3번이 맞네요. 자,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5번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성사는 전두환. 47회도 끝났습니다. 48회로 바로 가죠. 46번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 오늘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에 즈음하여. 국민교육헌장 언제입니까? 박정희 시절이죠. 박정희 찾아봅시다. 1번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건 김영삼 때고요. 1996년입니다. 2번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는 전두환이고요. 3번 문맹국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 이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거 이승만 정권 시절입니다. 1950년대예요. 문맹국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 자, 4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대를 처음 도입한 거. 이거는 해방 후에 미 군정 시절에 들어온 겁니다. 5번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했다. 요게 박정희 시절 맞죠? 박정희 시절에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7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또 나왔네요. 자, 가는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요거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나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재정당 단체들의 공동명의 재정당 사회단체. 요거 나오면 뭐랬어요? 남북협상이랬죠. 남북협상 때 전 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그 7원칙 발표와 남북협상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면 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순서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농지개혁법은 정부 수립 이후고요. 2번에 정읍발언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되고 그 이후의 발언이죠. 그리고 정읍발언 이후에 좌우합작이 되니까 좌우합작 이전의 단계죠. 땡이고. 3번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어 이런 문제가. 4번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뭐 가장 첫 번째 단계고. 5번 국가보안법 개정 보안법 파동. 이거는 정부 수립 후에 이승만 정권이죠. 4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 누구예요? 김영삼이죠. 가봅시다. 1번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박정희. OECD 가입은 김영삼. 맞네요. 김영삼 맞죠? 정답 2번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또 지금 멍해지고 있네. 너무 일찍 일어났나? 3번 칠레와 FTA는 노무현. 4번 1차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5번에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 발달은 이승만. 49번 가겠습니다. 48번 지금 48번은 완전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였어요. 자,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경찰관 부당 징계를 취소한다. 경찰청은 40주기를 맞아. 40주기를 맞아. 날짜가 2020년인데 40주기를 맞았대. 40년 전이래요. 그럼 뭐야? 1980년이지. 198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뭐예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라고 써있네.
경찰이 5.18 광주화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때 친군부의 명령을 거역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5.18 찾아봅시다. 1번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고요. 2번 호원철폐 독재타도 외친 것도 6월 항쟁이죠. 3번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의원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은 4.19 혁명이고 5번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대학교 수단이 시위를 벌인 것도 4.19 혁명이죠. 지금 48회는 엄청 쉽네요. 자, 50번.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를 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고 한중 수교에다가 이거 다 노태우 때 일어난 일이죠. 노태우 통일 정책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2번의 개성공업지구 조성합의는 김대중. 3번의 14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4번의 금강산 해로관광사업은 김대중. 5번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노태우 같네요. 정답은 5번 48회 아주 쉬웠습니다. 49회로 가보죠. 49회 46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3점짜리네요. 왠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옳지 않은 것 되게 자주 틀리더라고요. 이런 건 꼭 실수로 문제 잘못 읽고 틀리더라고. 건성건성해갖고. 사료를 봅시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자천자임한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대표했다는 회합이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건 세력과 실제가 전혀 없다. 이걸 누가 말해? 미 군정 장관 육군 소장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말했나? 아놀드가 말했대. 이거 그거네요. 이거 여운형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드니까 응? 미 군정이 야 그게 무슨 나라야 하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개무시하는 그 사료네요. 그럼 그 이후에 사실을 찾는 거니까 사실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니까 뭐 미 군정 정책들이 나와주거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나오겠네. 그것들이 아닌 것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뭐야 바로 나왔네. 조선건국동맹은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보다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인데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가 무시당했으니까 사료보다 이전의 일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좌우합작 7원칙, 또 3번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 4번에 반민특위, 또 5번에 계속재산 처리, 신한공사 설립. 이거 다 모두 미 군정 시절 또는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뭐 정부 수립 이후의 일도 섞여 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지금 몇 회야 지금? 49회.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이 흐름이나 키워드 모르면 쉽게 맞추기는 힘든 문제였던 것 같아요. 47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찾아라. 가는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3권을 장악하고 어쩌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하였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뭐예요 이거?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만든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잖아요. 5.16 군사정변 직후입니다. 나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고 어쩌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발족하였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는 박정희 유신 시절 유신 초기의 일이죠. 유신헌법 만들어지고 그러면 박정희의 3공화국과 4공화국 중 3공화국 일을 찾으면 되겠네요. 기억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안 통과 이건 맞죠. 이거는 그 1969년에 대통령 세 번째 해먹으려고 삼선 개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되고 그러고 나서 유신헌법을 발표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북입니다. 자, 니은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었다. 석유파동은 둘 다 70년대입니다. 1차는 1974년이고 2차는 78년이에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72년이니까 그러니까 나 이후의 일이죠. 디귿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 체결 이것도 맞죠. 브라운 각서는 1966년 60년대 3공화국 시절 일입니다. 리을 금융실명제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이건 김영삼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네요. 48번 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목 아프다. 큰일 났다.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 제39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나왔네요. 뭡니까? 전두환이죠.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두환,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 자, 전두환을 찾아봅시다. 1번 긴급조치 9호 발동, 긴급조치는 박정희고 2번에 국민교육헌장 아까 나왔었죠? 박정희. 3번에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은 김영삼. 4번에 프로야구 출범 전두환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에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화 운동의 결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려 쭉 읽다 보니까 두 번째 문단에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거 뭡니까? 1987년 6월 항쟁이죠. 6월 항쟁의
결과를 묻는 문제네요. 1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전두환이 5.18 이후에 만든 거고. 자, 2번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5.18의 배경이죠. 3번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6월 항쟁의 결과.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건 4.19 혁명의 결과죠. 5번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 이거는 이승만 시절 1956년이니까 땡이고.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50번.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어쩌고 저쩌고. 왼쪽 사람이 금모으기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노사정위원회가 나왔고 또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한 이야기를 하네요. 김대중 정부죠. 찾아봅시다. 1번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맞네요. 해로관광이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되었죠. 정답은 1번. 2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3번에 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은 박정희. 4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고, 5번에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실현한 거는 전두환이죠. 자, 50회 갑시다. 이것도 46번, 47번 또 나왔네요. 이런 문제 또 나왔네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부터 보죠. 3점짜리입니다. 아이고. 46번. 가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민의원, 참의원? 이거 그 허정 과도정부의 3차 개헌, 내각제 개헌인가?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직선제를 의미하는 거지.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선거. 근데 봐봐. 민의원 참의원과 직선제가 섞여 있어. 뭡니까 이거? 민의원 참의원 있고 직선제도 섞여 있네. 이 헌법이 뭐죠? 1차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입니다. 최초 그 재헌헌법에서 대통령 국회가 뽑는 간선제였는데 이승만이 1차 개헌, 직선제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가 헌법이 뭐냐? 1차 개헌, 1952년 부산에서 진행된 발췌 개헌입니다. 나는 제7조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55조에 대통령 부통령 임기가 4년이고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는데 부칙이 있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이승만의 2차 개헌 4.4.5입 개헌이죠. 1954년에 이루어진 2차 개헌 4.4.5입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발췌 개헌, 나는 4.4.5입 개헌. 선택지 봅시다. 자, 1번. 가는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땡이죠.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건 재헌헌법이지. 2번. 가는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맞네요. 발췌 개헌.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죠. 전쟁통에 부산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다 끌고 가서 토론 없이 기립 표결에 붙여진 발췌 개헌. 자,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나는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건 박정희 유신헌법이고. 4번에 나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이거는 전두환 50 헌법이죠. 8차 개헌. 5번에 가와 나는 호원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여러분, 이 호원동지회는 4.4.5입 개헌 이후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개헌을 지들 맘대로 하니까 만들어졌어요. 이게 훗날 그 민주당 창당으로 이어집니다. 호원동지회가. 47번 보죠.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발췌 개헌 1952년과 4.4.5입 개헌 1954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봅시다. 1번.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은 노태우니까 땡이고. 이건 1990년대 초반입니다. 92년인가 길 거예요. 2번. OECD 가입은 김영삼. 1996년이죠. 3번. 베트남 파병은 1964년이에요. 박정희 3공화국 때. 그때 시작됐고. 4번.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맞네요. 1953년에 휴전이 되니까 가와 나 사이에 일이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헷갈려서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6.25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이 맞아요.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맞는 보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은 6.25 이전이에요. 1950년 1월달에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 그리고 6.25, 그리고 6.25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렇게 외워놔도 되겠네요. 48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그은 정부 시기의 사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다. 월드컵이 개최되었대. 언제입니까 이거?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1번.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2008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2번.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전두환이 막 그 12.12 쿠데타 정권 잡은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죠. 2007년이고요.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김대중 정부 맞죠? IMF 끝나고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많아졌어. 그래, 기초생활은 보장해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대중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아까 나왔죠. 중학교 무시험. 이거는 박정희 1969년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무시험 말고 기출 영상 하면서 중학교 관련된 것도 하나 했었죠. 예전에. 중학교 의무교육 했었죠.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 아니 이제 의발은 못해가지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전두환이고 중학교 무시험은 박정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49번. 아유 큰일 났네. 뭐가 벌써 콧물도 나오고.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이것은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를 기회로 삼아 시작한 38 민주혁을 가리키는 답이다. 대전의 38 민주혁,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 또 마산의 3.15 의거. 이거 다 뭡니까? 4.19 혁명에 불을 붙인 민주화 운동들이죠. 처음에 학생들이 시작했고 또 시민들이 뒤이어 참여하고 그랬죠. 그래서 가 운동은 뭐야? 4.19 혁명이다. 찾아봅시다. 1번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은 6.3 시위고 2번에 호원철폐 독재 타도는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3번에 대학교 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맞죠? 4.19 혁명 때 우리 대학교 수단이 시국선언도 하고 시위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4번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반대운동이고 5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6월 항쟁이죠. 자 50번 가봅시다. 50번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광주 대단지 주민 5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우리 광주 대단지 사건 이거 광주 전라도 광주 아니죠? 이거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 이거 이론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우리 이거 1971년에 박정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서울 도심 정비한다고 해갖고 경기도 광주로 사람들 다 이주시켰는데 거기가 어땠어? 그 수도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 살 곳이 못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해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분양가가 겁나게 비싸가지고 거기에 살지도 못해. 그래서 이 화가 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키니까 그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다.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만 명을 길거리에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무계획적인 도시화 정책이었다. 박정희 시절이었고요. 박정희 통일 정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2번에 14 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 3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4번에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맞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남북 적십자회담,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정답은 4번. 5번에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은 노무현 정부죠. 자 이제 마지막 5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기출문제 영상 하는 거 너무너무 싫고 재미없어. 너무 힘들어. 이 같은 걸 반복하는 것도 힘들고 또 스토리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지금 목이 엄청 아파옵니다.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해봅시다. 51회 제 기억으로는 51회도 그 44회처럼 어려웠던 시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46번 다음 기자회견의 배경을 찾아라.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이거 일단 미 군정 시절인가 봅니다. 그 얘기는 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거나 미 군정의 업적을 찾는 문제일 거다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군정청 회의실에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신탁통치에 관한 질문에 견해를 표명했다. 신탁통치는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고자 함이 목적이다. 신탁통치에 관한 설명이 막 나오죠. 신탁통치가 무엇인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왜 설명을 해줄까? 신탁통치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탁이 먼저 설명을 해주겠지. 그럼 이 기자회견의 배경이 뭐겠어요? 모스크바 3상 회의겠죠.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고 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결정됐잖아요. 찾아봅시다. 1번 이 기자회견의 배경이죠. 자 1번 자우합작 7원칙 발표. 이거는 이승만 정읍 발언 이후고 2번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건 정읍 발언 이전이고요. 3번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나왔네요. 정답은 3번. 4번에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이거는 정부 수립 이후의 일입니다. 5번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도 한참 뒤의 일이죠. 47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이거 뭐 안 봐도 6.25 전쟁 순서 묻는 문제 같아요.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한 제1사단은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거 낙동강 방어선 그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 사료입니다. 6.25 전쟁 시작되고 막 밀리면서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 싸우던 그때. 자,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 처음으로 정전회담이 열린 사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6.25 문제인데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전회담 딱 이것만 보고 이거 휴전협정인가 보다 1953년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정전회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 정전회담은 1951년 7월에 개성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다음에 또 회담이 열리고 또 뭐 포로송화 문제로 회담이 중지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953년에 7월에 휴전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1951년 7월이에요.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일단 다부동 전투에서 정전회담 사이니까 뭐 인천 상륙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 서울 수복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흥남철수작전 그리고 일사후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번
에치슨 선언 발표는 이거는 뭐 6.25의 배경이니까 땡이고. 2번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정답이네요. 뭐 그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 엄청나게 태워가지고 후퇴한 작전이죠.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 가장 그 초반에 나오죠. 황정민이 그 여동생 잃어버린 그 장면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점점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3번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다. 여순 사건은 1948년이니까 6.25 이전의 일이고요. 4번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6.25 끝나고 일이고. 5번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발췌개헌은 언제요? 전쟁 중이잖아. 1952년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사로를 단순하게 그냥 휴전협정 1953년 그렇게 인식하고 풀면 5번 오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6.25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순서를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이론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다시 적어봤습니다. 최초 정전협상으로 넣었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시작되고, 그리고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제가 이 한강다리 폭파 6월 17일에 이 한강다리가 폭파됐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한능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처절한 전투를 펼치고, 그 다음에 8월 9월 그 여름날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방금 나왔던 그 가사루의 다부동 전투고, 그리고 이제 메가더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전쟁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합군과 국군이 쭉쭉 올라가죠. 압록강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쌀라쌀라 꼴라꼴라 중공군이 때로 등장을 하게 되고 후퇴를 하고, 그리고 그해 그 1950년 12월 15일 날 시작된 흥남철수작전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일사후퇴, 서울을 다시 뺏겨요. 그리고 3월에 서울을 또다시 찾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겼다 졌다 하다가 그렇게 38선 근처에서 개싸움이 지속이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전투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한반도 개작살나겠다 하면서 최초의 정전협상이 개성에서 진행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나사료예요. 1951년 7월. 근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더 좋은 위치를 한 뼘이라도 더 먹으려고 38선 근처에 이런 주요한 그런 전선들에서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휴전협정 전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져요. 국민들이 휴전 반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포로송환 문제가 불거져서 휴전회담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승만이 갑자기 방공포로들을 석방하기도 하고요. 결국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나고 그해 12월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고지전 영화 포스팅을 했습니다. 고지전이 이제 서로 그 좋은 고지를 차지하려고 미친듯이 뺏었다 뺏겼다 반복하고 그러거든요. 그때가 1953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 휴전협정 12시간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싸우는 그 배경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휴전회담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아래 병사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자, 고지전 영화는 볼만합니다. 완전 그 숨은 땡작이에요. 숨은 땡작도 아니지. 그냥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작으로 전쟁 영화, 한국전을 다룬 영화 중에서 굉장히 볼만한 영화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6.25는 꼭 흐름을 익혀두시고요. 48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이것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 도표인데, 이 계획이 실시된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보래. 2차 경제개발계획이면은 1967년부터 71년까지 박정희 시절 찾아봅시다. 자, 1번 경부고속도로 개통 바로 나왔네요. 1970년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이건 이승만 때고. 3번 OECD 가입은 김영삼 때고. 4번에 미국과 FTA 체결은 노무현 때고. 5번에 금융실명제 실시는 김영삼. 이거는 뭐 굳이 이 문제는 연도를 몰라도 그냥 정권 찾는 문제네요. 49번 가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가 이런 영상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면서 만든 노래죠. 옆에 설명 나왔네요.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등. 찾으면 됩니다. 1번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반대 운동이고, 2번에 4.13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한 거는 1987년 6월 항쟁. 3번 장면 내각에 출범하는 계기가 된 건 4.19 혁명.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하늘이 희생되었다는 6월 항쟁이죠. 5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정답이죠. 5.18 선택지입니다. 자, 50번. 아이고 목 아파. 마지막 문제네요. 진짜 목 아프다. 이거 진짜 목을 쥐어 짜서 가봐야 되겠네요. 아유.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최초 방문했어. 중국에 갔어. 한중 수교가 체결되었어. 누굽니까 이거? 노태우. 1992년 한중수교 북방외교. 노태우 통일정책 문제입니다. 자, 1번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2번에 7사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고 3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성사된 거는 김대중이고 4번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 실현은 전두환 5번에 개성공단 건설 추진. 저는 이 추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정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아무튼 조성 합의는 김대중이고요. 착공 건설은 노무현입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유, 끝났어. 끝나면 목이 좀 안 아파진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나면 목이 조금 약간 다시 팔팔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을 이때 쓰는 건가? 아무튼 오늘은 현대사 한능검 기출문제 46회부터 51회까지 총 6회분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52회부터 마지막에 몇 회였더라? 56회 56회까지 풀어보고요. 한능검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 영상의 마무리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안녕.